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화 외국어 고등학교 시험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 외국어 고등학교 시험지는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시험이죠. 자, 이 문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가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어법 문제가 전반적으로 영어 1이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시험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문법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이 약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을. 그리고 또 하나는 어색하거나 틀린 것을 2개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아니라 2개 고르는 영역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도 있죠. 근데 2개 고르시오 이렇게 됐고, 어색함이 있는 문장은 그래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 어색하거나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시면 문법 문제죠. 여전히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문법 문제입니다. 태를 전환했어요. 수동태, 능동태. 전환이 잘못된 걸 고르는 문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또 모두 고르시오.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3, 4, 5 이렇게 골라야 되는 문제. 굉장히 짜증나죠. 어법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한 문제가 아니에요. 선지가 5개 나오면 5문제와 같은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문장 전환이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문법 중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9번도 문제 보시면 이렇게 문법 문제에서 빈칸에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서로 다른 것을, 전치사의 종류가 다른 것을 찾아내는 문제고, 이것들도 각각 다 알아야 되겠죠. Are you being served라든지 enjoy니까 동명사인데 다뤄지는 거니까 being treated라든지 이런 걸, 그다음 be composed of라든지 곳곳에 put off 연기하다라든지, 그래서 단어 수거, 이디엄부터 전반적인 문장 분석의 스트럭처까지 다 여기저기 다 찔러가면서 아주 짜증날 정도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기가. 그다음에 동사에 알맞은 형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법상 틀린 것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 나오고 있고, 문제들 보시면 단어 고르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어렵지 않은 단어였고 이거는요. 그다음에 글의 흐름 문제, 수능형이죠. 보통 문제를 보시면 일치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문법이 강화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보셨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수능형으로 당연히 내겠죠. 당연하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이 뭐를 대비하는 거예요? 대학을 준비하는 거고, 대학을 준비하면 대입 수학 능력, 영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면 수능 영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수능 영어 안 내고 토플 내거나 토익 내겠습니까? 시험을? 당연히 수능 영어 형식으로 시험을 외고도 당연히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제목 찾기 문제 똑같죠? A, B 2개를 넣어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흐름, 빈칸 추론 문제죠. 빈칸 추론 문제, 알맞는 거 넣는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지문이 있는 거고, 그 지문을 빈칸이나 수능 유형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내고 있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흐름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수능에 있는 유형이죠.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알맞는 곳에 집어넣는 문제. 독해만 충분히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풀면 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글을 주고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상 일치 문제, 또 내용상 불일치 문제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또 나온 거고. 이게 근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이게 어려워요. 학생들 틀리는 경우가 간간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냐라는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이라도 부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흐름 문제 마찬가지죠. 네, 집어넣는 문제가 나온 거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문제 이제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좀 특징들이 있는데 주관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보시면 주관식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관식 문제. 빈칸 문제니까 어렵지 않고요.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옷은 clea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하나는 clean well로 쓴 거고, 여기 밑에는 are cleaned well 이렇게 써가지고서 쓴 건데, 단순히 문장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감점합니다. 두 문장의 미묘한 뜻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가지는 disclose는 똑같아요. 주어가 이 옷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능동태로 쓴 거와 수동태에 쓴 것에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 요거는 이제 자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클린 뒤에 자동사로 쓰이고 부사 와가지고 잘 빨린다라는 뜻으로 쓴 거고, 그 다음에 be cleaned는 clean이라는 타동사가 있고, 이 타동사를 뭐로 쓴 겁니까?
수동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는 이 옷은 잘 빨린다, 세탁이 잘 된다라는 자동성의 문장이고 이 옷은 내 엄마에 의해서 잘 빨래가 된다. 내 엄마가 이 옷을 잘 빨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은 올해가 이 옷은 잘 빨래가 된다는 뜻이고 2번은 내 엄마가 이 옷을 잘 빨래를 하셨다라는 엄청난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어렵죠. 감으로 적당히 이해하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거의 같은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봐세요. He died yesterday. 그럼 어제 죽었다. He was killed yesterday. 그러면 그는 어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차이가 있죠. 자연사 죽었다는 거. 여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살해당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상의 차이를 찾아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죽은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험이 이런 식으로의 잘잘한 것까지도 정확한 의미상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시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책을 읽고 독해를 정확히 하고 의미상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정확히 문장 분석력, 독해력 훈련을 하지 않고 동화책만 읽고 책만만 읽으라고. 서울중학교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통화를 해보고 하니까 독해가 끊어있기나 심층 독해하는 게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학원을 딴 데 그래서 다니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애가 책만 많이 주고 그 책을 문제만 많이 풀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애들이 그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또 책을 읽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짜증을 낸다. 그래서 독해를 전문적으로 하고 꼼꼼하게 해주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을 보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는다? 읽고 이해는 되겠지만 문제풀이는 안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가 안 되면 어때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가는 거고 대학을 못 가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관식 2번 문제는 좀 꼼꼼하게 또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왜냐하면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존, 내 턱수염을 다듬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존, 너는 너 턱수염을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 그래서 존 하고 쓰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다른 단어를 추가하지 말고 주어진 단어만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주어진 단어의 어형을 변경하고 구두점 등을 활용하여 쓰시오. 부분 점수 당연히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무조건 다. 고등학교에서는 부분 점수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꼬투리만 잡혀도 무조건 감점하려고 만든 거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을 자르느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점수가. 부분 점수는 중학교 때는 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분 좋아지라고 사기 충전 차원에 주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잘하는 애는 살고 못하는 애는 죽어라 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존, 너 턱수염을 다듬어야겠다라는 건데 이 문장을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명령문에서 존 하고 마침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필요하다. 그래서 you need to 다듬다가 트림이거든요. 트림. 그 다음에 your 그다음에 턱수염이 비어드거든요. 비어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너는 너의 턱수염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인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이 문장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어진 단어가 존, need, trim, your bread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to를 추가를 했잖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장문을 하면 이 문장은 장문은 맞는 거야.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거 점수 안 줘.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너 턱수염을 다듬어야겠다는데 반대로 너의 턱수염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your beard. 너의 턱수염은 필요하다. 그럼 need 쓰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need to be trimmed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또 틀리는 거예요. 왜 틀렸냐면 이 문장이 틀린 게 아니야. 너의 턱수염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거 맞은 거야. S까지 붙여야 되겠죠. 맞은 거야. 그런데 왜 틀렸냐? to be가 지금 추가됐잖아요. 어형이 바뀌는 건 괜찮지만 단어를 추가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표현도 맞지만 틀린 거라는 거야. 어우 짜증나죠. 잘했는데. 그러면 이 문법은 지금 need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문법 배웠고요. need 다음에 to be, pp 수동태 쓰는 문법 배웠어요. 이 문제는 지금 need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need는 세 가지죠. need to 부정사 쓰이면 일반 동사를 쓰이고 need 다음에 동사 원형 쓰이면 need가 조동사를 쓰인 거예요. 조동사로.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세 번째로 need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이 동명사는 수동의 뜻으로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need의 1단계, 2단계, 3단계 용법을 물어본 거고 출제자는 정확히 3단계의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가를 출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your beard needs 그다음 동명사 trimming 쓰면 돼요. trimming.
그러면 트리밍이 to be trimm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 같고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정확히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글을 써내는 능력은 그래머 베이스드 라이팅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니어 학원에서 배우는 스피킹과 라이팅 그 정도 능력으로는 안 되고 문법을 정확히 배우고 그 문법의 틀에 맞춰서 정확히 문장을 구사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거와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정도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말 잘하고 잘 떠들고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도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보기 위한 영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영어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정확히 해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걸로 이화예고 내신 영어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